제가 현재 하고 있는 루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딱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스피닝을 처음 한 달만 나가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물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세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살면서 처음 얼굴이 건조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아로사입니다. 오늘은 주사 피부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루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사 피부염을 오랜 시간 앓고 여러 방법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큰 호전 없이 갈수록 악화만 반복하다가 수란트라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열감과 좁쌀여드름, 붉은기가 많이 좋아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좋아지는 것도 잠시 몇 달 만에 다시 주사 피부염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좌절감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주사 피부염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3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루틴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세아로사. 제 첫 번째 루틴은 운동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나아지면서 가장 신기했던 변화가 바로 땀이었어요. 와우. 얼굴에 땀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었고요. 좁쌀 여드름도 열감도 붉은기도 점차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올라오지만 정말 한 번씩 피부에 좁쌀들이 올라와도 운동으로 얼굴에 땀을 빼고 나면 금세 쏙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얼굴에는 땀이 없었고 몸에만 땀이 많은 편이었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얼굴에 땀이 나는 부위가 점점씩 넓어져 갔고요. 처음에는 인중에만 땀이 났던 얼굴에 이제 이마, 코, 땀이 나기 시작했고 턱과 볼 앞쪽까지도 땀이 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운동을 딱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운동은 바로 러닝밖에 없습니다. 제 과거를 말씀드리면 간호사로 일할 때 교대 근무도 했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과 벽을 쌓았었고 이후 얼굴에 주사 피부염이 생기고 나서 운동이 피부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스피닝을 3달 끊었어요. 스피닝은 자전거를 타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으로 실내 사이클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저는 그 스피닝을 처음 한 달만 나가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스피닝이 끝나고 나면 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옷이 다 젖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얼굴도 땀 때문에 열이 다 발산돼서 하얀 얼굴로 스피닝장을 나오시는데 저는 얼굴에 땀이 하나도 없어서 더 빨개지고 더 열감이 가득해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받으면서 더 이상 스피닝장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가요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노래 들으면서 땀을 빼기 위해 열심히 발을 굴리고 몸을 흔들어도 얼굴에서는 땀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스피닝은 물 건너가고 두 번째 시도했던 운동이 필라테스와 요가입니다. 두 개는 비슷한 운동 같지만 기구를 사용하여 몸의 균형을 맞추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필라테스와 신체적인 수련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깨달음을 얻어 스트레스 해소와 명상,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둔 요가 또한 저랑은 맞지 않는 운동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얼굴에 땀이 나는 강도의 운동이었고 오히려 요가와 필라테스는 제 얼굴에 땀샘을 터뜨리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강사님들께서는 회원님, 얼굴이 빨간 거 보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터질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연한 계기에 헬스장을 가게 되었는데 러닝머신이 헬스장에서 제일 많고 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더라고요. 태어나서 37이 되어 처음 가본 헬스장에서 제 눈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러닝머신을 뛰어봅니다. 방법도 몰라 무작정 강도 8, 9 정도로 해서 10분 정도 사전 운동 없이 뛰어봤었는데 머리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에서도 땀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러닝머신이 맞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러닝머신을 뛰는 방법은 처음 5분 정도 강도 6으로 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워밍업을 하고 이후 1분씩 번갈아 가면서 강도를 10으로 맞춰 뛰고 다음 1분은 강도 6으로 빠른 걸음으로 걷고 그 다음 1분은 10,
그 다음 1분은 6 이렇게 해서 뛰다가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를 반복하며 약 20분 정도 운동을 해줘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뛸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1분 말고 2분씩 뛰어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얼굴에 땀나는 부위가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이렇게 러닝머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고 난 후에 혼자 불 꺼진 GX룸에 가서 매트를 펴놓고 10분 정도 유튜브에 있는 명상음악 중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누워있어요. 누워있을 때는 바닥에서 누가 내 몸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온몸에 힘을 다 빼고 10분 정도 명상을 해요. 그럼 고요한 세상의 물소리를 들으며 평소 힘들었던 일들이나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 둘 정리도 되고 가팠던 숨도 고르게 쉴 수 있고 누워있을 때 온몸에 난 땀으로 열이 식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얼굴의 열감도 붉은기도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대요. 뇌에 산소 공급을 해줘서 스트레스인 호르몬인 콜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해요. 저도 러닝머신을 시작한 이후에 확실히 잠도 잘 자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피부가 나아지니 운동을 했을 때 보람이 더 생기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얼굴에 땀을 내보려고 사우나도 주기적으로 가봤었는데 직접적인 뜨거운 스팀은 오히려 제게 독이었어요. 얼굴에 생긴 열감과 홍조가 가라앉지 않고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트러블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물론 사우나가 더 맞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우나든 운동이든 꼭 맞으시는 방법을 찾으셔서 하루에 조금씩 땀을 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아로사.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루틴은 물세안입니다. 저는 화장을 하지 않을 때는 오직 물세안으로만 세안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운동을 했을 때도, 그리고 자기 전에도 물로만 세안을 합니다. 화장을 할 때는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물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세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지성 피부입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은 피부를 지성, 유분과 수분이 모두 부족한 피부를 건성이라고 하고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적당한 피부를 중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물세안은 건성 피부에게 주로 권하고 지성 및 복합성 피부는 건성 피부와 달리 피지 분비량이 활발한 피부 타입이므로 모공 노폐물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피지와 각질이 먼지와 노폐물들과 결합이 되면 피부에 흡착을 일으켜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생길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좁쌀 여드름이 생기거나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어 기초가 되는 세안법을 잘 준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성 피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에게는 물세안이 잘 맞더라고요. 피부에는 유분이 있어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호한다고 해요. 피부에서 나오는 유분은 피지선에서 분비되어 나오는 피지라고 하는 물질인데 피부의 장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굴에 유분이 있으면 번득거리거나 찝찝해서 유분을 닦아내거나 과도한 딥클렌징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는 얼굴에 있는 수분이 사라져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스스로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피부 보호 장벽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유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모공이 막혀 여드름 등 트러블 발생을 촉진하겠죠? 피지량이 많은 제 피부는 주사 피부일 때만 얼굴에 유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란트라를 쓰고 나아가면서 하얀 각질들이 확 일어났는데 그때 살면서 처음 얼굴이 건조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세안만 하던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성 피부인 저는 물세안만 해도 얼굴에 트러블이 크게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노보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보습도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더 붉어지는 것 같아 금세 로션을 발라주었고요. 하지만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물세안 노보습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 방법인 물세안 후 보습이 꼭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피부 상태에 따라 맞는 세안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물세안을 해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정말 물세안은 한 번은 시도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세아로사. 제 세 번째 루틴은 레몬수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레몬이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레몬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속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레몬 디톡스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다이어터들에게 레몬수가 많은 인기를 얻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레몬 디톡스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더라고요. 레몬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살균 효과, 호흡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사 피부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레몬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유기농 레몬을 사서 껍질째 갈아 냉동 보관해두고 텀블러에 하나씩 넣어 매일 마시고 있는데요. 레몬의 껍질에는 레몬 속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 비타민C, 섬유질 등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레몬 껍질까지 먹어야 레몬을 제대로 먹는 것. 물론 껍질에서도 속껍질인 흰 부분이 살짝은 씁쓸한 맛이 나지만 레몬을 통으로 갈아 마시면 씁쓸한 맛보다 시원하고 상쾌한 맛이 더 나기 때문에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피부에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 중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맹물만 자주 마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레몬 큐브를 물에 타 먹으니까 확실히 물 마시기가 편해졌어요. 덕분에 물도 자주 마실 수 있고 항염증 효과까지 있어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레몬 큐브를 만드는 영상은 이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서 레몬 세척부터 냉동 보관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제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루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세아로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피부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위해 세아로사가 항상 응원할게요. 오빠 머리 다 나와.